오늘의 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어제 지수가 많이 올라서 오늘 조정받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하면서 상승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07%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 2031.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홀로 3,216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740선을 뚫어내기도 했었지만 하락폭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전날보다 0.62% 하락하면서 724.5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내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 LG화학 등 2차 전주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틀째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블록딜 이슈가 전해지면서 오늘 4%대 하락했습니다. 자, 상승한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금속 대형주들이 이틀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5.67% 상승을 했고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도 상승을 합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자 섬유 의복 관련 업종들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TBH 글로벌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휠라홀딩스가 9%대, 남영비비안과 한세실업도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타플렉스와 라파스, 인포마크, 지니뮤직, 그리고 유니슨과 노바텍까지 상한가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조선주 지원금 확대에 활짝 밑바닥 탈출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5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사와 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해서 당초 계획했었던 지원액인 3조 8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을 증액한 건데요. 앞서 지난달에도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항공, 해운,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그리고 조선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액화천연가스, LNG선 등 발주 시장이 풀릴 기미가 보이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황부진에 국제유가 하락 등 악재가 겹쳤던 조선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8%대 상승합니다. 또 조선주들이 오르면서 조선 부품주들 역시 강세 보이는데요. 삼영엠텍이 5.26% 상승, 또 삼강MNT와 동성화인텍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인사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잘생긴 얼굴 많이 보여주시면서 시원시원한 분석과 다양한 이야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관련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함께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374명 정도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방송에서 파란 옷은 금지겠어요 하셨는데 오늘 약간 남색 입으려고 하다가 내일 더 올라가라는 의미로 약간 빨간색 계열로 입었습니다. 자, 삼전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양봉 패션 와우 하시면서 오늘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속을 썩였던 조선주가 드디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힘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이 타이밍일까요? 조선주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최근 조선업,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은 또 정부가 지원금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슈도 나왔더라고요. 네. 조선주는 사실 2008년부터 현대미포는 끝없이 빠졌고요. 현대미포가 조선시대 한 147배가 갔어요. 네. 7년 동안. 그러다면 뭐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이었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빠지고 그래도 사실은 이제 잠깐 한 20-30%는 오르는데 그 다음에 계속 못 갔거든요. 소외되고. 네. 그래서 이제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희망,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도 많고요. 근데 올해 1분기를 보니까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네. 한 71.2%, 3%나 감소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조선사, 대다수 조선사들이 한 80%또 이렇게 감소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수주 잔량을 보니까 2년치밖에 수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 계속 영업, 이제 건조를 하려면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수주 지금 고갈이 계속, 수주 감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황이 과연 회복될까? 그러면 2016년도가 수주 절벽에서 계속 내려와서 그럼 2016년도 절벽이었으니까 수주를 못했으니까 이제 올해 정도 작년부터 좀 계속 수주를 해야 되는데 조금 예상보다 적어져. 특히 올해 좀 코로나 때문에 안 좋고 해서 이 어려운 업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는데 좀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단기적인 것은 뭐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번 주에 조금씩 좀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곤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업황이기는 확실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선업이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었고요. 자, 박준영 운용형님. 자, 그런데 현재 어쨌든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건 조선주가 이제는 밑바닥을 찍었다, 최악은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조선 업황은 2016년도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 뭐 대규모 적자가 좀 났고, 그때 이제 바닥이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좋아진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쪽이죠. 좋아지고 있는데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쪽은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계속 작년도 1조 3천억 적자 났으니까 이 업황의 흐름으로 보면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기업들이 뚜렷하게 실적 전환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국면이 지났다는 것 자체가 업황은, 일단 뭐 수주 추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업황은 바닥은 형성이 좀 됐지만은 됐고 또 국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부분 자체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부실 부분을 많이 털어놨어요. 그래서 몸집이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회사가 나빠질 건 없어요, 주가가.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불황에도 상당히 어떤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해놨어요. 이게 더 이상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업황으로 따진다면 좋아지는 쪽이 지금 딱 한정돼 있거든요. 지금 LNG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도도 LNG선이 있고 올해도 LNG선에 대한 기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기보다 LNG선에 한정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조선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해양 플랜트 쪽입니다.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근데 해양 플랜트 쪽은 유가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가 지금 30불대에서는 해양 발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해양 발주 쪽에 해양 플랜트 쪽에 비중이 많은 삼성중공업 같은 게 어렵거든요. 반면에 컨테이너라든가 LNG선까지 괜찮으니까 이쪽만 괜찮아요. 이게 반쪽짜리 업황이라는 거죠.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감소가 좀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BDI 지수라든가 해운업종 지수가 바닥이거든요. 네.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해양 플랫 쪽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업황 자체가 아직도 아니라는 이유 자체가 성과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성과가 신조선가가 128입니다. 과거에 업황이 좋을 때 신조선가가 170까지 갔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업황이 좋다고 얘기할 때는 조선업종의 바닥의 시그널은, 업황은 뭘로 판단하냐면 신조선가도 아니고요, 중고선 가격입니다. 중고선 가격이 네.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중고선 가격이 지금 99예요. 그러니까 조선업황이 호황일 때는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을 초월합니다. 더 높습니다. 조금 전에 네. 신조선 가격은 128인데 중고선가 99라고. 왜 그러냐면 중고선 가격이 높은 이유 자체가 물동량이 갑자기 좋아지면 선주들이, 해운 선사들이 배를 발주해서 배를 인도를 받는데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선을 네. 먼저 매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고선 가격이 높아요. 과거에 조선은 호황이. 근데 중고선 가격이 지금 엄청 낮아요. 99.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업황은 네. 안 좋다는 거지. 다만 바닥은 탈피했다.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 조선주가 얼마나 천천히 올라갈지 정말 걱정도 되는데, 채팅창에서도 뭐 LNG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쉽지 않은 조선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운용형님 계속해서, 어쨌든 현재 지금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이 수주에 대한 현재 추이는 어떨까요? 예,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뭐 산업은행에서 뭐 정책적인 지원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수주 기대감일 겁니다. 왜냐, 그 지원 자체는 허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업종이 네. 어떤 부도처리라든 금융 쪽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허재를 작용할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수주 모멘텀입니다. 이게 카타르 쪽에서 최근에 그 100척 정도 LNG선을 발주를 할 거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네. 주가가 조선업종이 지난주까지 안 좋았던 이유 자체가 그 LNG선을 중국에서 3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카타르가. 그래서 LNG선까지도 중국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 LNG선 3척 자체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간 거, 자금 지원해서 선박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00척 정도는 우리나라한테 발주될 가능성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모멘텀을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수주 자체는 보시다시피 2016년도 이후에 바닥은 찍었어요. 수주잔고 네. 자체가. 맨 왼쪽이 파란색 자체가 2016년도 수주잔고거든요. 올라가다가 작년도에 수주가 감소했죠. 146억 불 정도로. 네. 목표치에 비해서 작년도 83%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작년도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올해 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올해 내년도, 작년도 수주 자체는 올해와 내년도부터 이제 반영이 되면 될 거니까. 근데 올해 목표가 한국 조선 해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195억 벌이 수주 목표입니다. 목표요. 그렇죠. 조선 3사로 따지면, 조선 4사죠. 현대미포까지 따지면 약 370억 불 정도까지 목표인데 작년 대비해서 28% 정도를 높게 잡았어요.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란 그런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근데는 문제는 코로나를 만났고. 코로나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왜? 네. 목표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1분기까지 보게 되면 올해 달성할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올해 네. 지금 현재까지 1분기까지 3월 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한국조선해양은 6%밖에 달성 못했어요. 전 사업부까지 감안하면 8% 정도. 삼성중공업은 올해 목표가 84억 불인데 5억 불밖에 수준 못했잖아요.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요. 그렇죠. 거의. 네. 예. 이게 3월 달이니까 4월 달, 5월 달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그 4월 달, 5월 달도 수지가 없었거든요. 현대미포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올해 목표엔 수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조금 전에 100척 향후의 수주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네. 코로나 국면을 감안한다면 만만치 않은 수주 목표다. 그리고 또 글로벌 클락선 쪽에서 올해 수주 전망 자체가 역대 신조선 발주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거다. 그런 또 전망도 있거든요. 이게 전망을 좋게 보는 데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100척이라든가. 네. 대체적으로는 코로나를 만났고 코로나 이전에도 작년보다 올해 수주 발주 규모 자체가 적을 거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카타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척 정도 수주가 전개가 된다 그러면 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주 잔고 추이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최병훈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조선주 수주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수주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수주가 이제 올라갈 걸 보이는데요. 그럼 이 어떤 뭐 상선 수주 조선 상선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도 있고 그다음에 LNG선도 있고 이렇게 쓰면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를 좀 생각도 해보고 해야 네. 되는데요. 이번 주에 대다수 주식이 뭐 20%대 내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간 것 중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대우조선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그 왜 그러냐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대우조선 그림 1을 보면 대우조선 해양 상승과 LNG 운반수 수주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2021년도에 운반선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수주한 것이 비중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선 수주 잔액은 뭐 비슷해요. 올해나 내년이나 상선 수주. 그런데 LNG 운반선 비중이 높아지는 거 전체에서. 그래 LNG 쪽에서 이제 실적이 기여가 되는 거고요. 대우조선 LNG 운반선 수주액도 우측에 보면 20년도와 21년도, 20년은 급격히 좀 수주가 잔액이 늘어나요. 그럼 수주를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수주 점유율도 높아지고 한 35%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은 LNG선의 수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림 2를 보면 삼성중공업이에요. 이제 삼성중 수주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삼성은 좀 심각한 것 같죠. 왼쪽에 보면 밑에 오른쪽이 2020년도 제일 오른쪽이 1분기인데 네. 파란색이 삼성중공업 조선 쪽이고요. 그 이제 연한색이 삼성해양이에요. 해양도 줄고 뭐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선 줄고 다 줄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주가 그 전에도 잘 없었다는 거죠. 특히 해양 플랜트 관련 게 강세인데 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오히려 실적도 안 좋고 수주 잔액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투자해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그다음 그림 3을 또 보면 한국조선해양인데 이 매출 기준과 수주 잔고를 보면 19년도 매출 수주 잔고가 좀 기준 늘었는데 매출 기준이 늘었는데 수주 잔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작년에 있다 올해는 급격히 줍니다. 그럼 얘기는 수주도 적고 인도하는 것도 배를 다 만들어 인도하는 것도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수주 잔고 회전율을 보면 한 2년치밖에 안 남은 거고 네. 작년 기준으로는 2년치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2년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신규 수주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수주 잔고가 계속 늘면서 수주 잔고 유지되고 회전율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 침체가라는 거 침체.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1등 이제 조선주인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보면 대우조선해양 24% 오르고 일주일간 나머지는 18%, 16%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LNG선 쪽에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LNG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박준영 운용형님,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앞서서 이제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채우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걸 좀 짚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 조선주에 대한 상승은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럼 최근의 상승세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소외주의 키 맞추기 과정이죠. 단기 납폭과에 대한 키 맞추기 과정입니다. 일단은 성장성 자체는 크진 않지만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워낙 싸니까 네. 이런 어떤 부분에 따른 키 맞추기 과정이지 업황이 호전돼 가지고 주가가 상승세에 진입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에 대한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그렇다면 조선주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조선주를 가격 메리트로 보면 아주 높아요. 가격 메리트가. 네. 싸다. 많이 빠졌다.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네. 싼 거 좋아하잖아요. 싼 게 싼데 많이 비슷한지 올라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싸야 돼요. 일단 가격이. 네. 그다음에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많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가지고 해보면 난 몇십 프로 수익이 나는데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럼 그래서 조선주가 최고인데요. 네, 가고 있는 주식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옛날에 삼성전자가 지금 800배, 막 옛날 80년 800배 올랐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비싼 거예요. 네. 안 빠지니까 못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선주는 많이 빠진 거예요. 한 8년 더 빠져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지금 조선주에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8% 일주일 동안 대우조선 24%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막 사장했는데 그래도 오늘 같으면 뭐 한국에서 막 30만 주대가 있는데 120만 주 막 140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맘 놓고 들어가는 거죠, 싸니까. 네. 그게 초보자였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다 손해가 아니에요. 동학개미들 3월부터 들어온 사람 아무나 해도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이게. 싼 거 그냥 막 사면 올라가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내에 사서 이제 본전 내외죠. 근데 나머지는 막
싼 거 사니까 올라가니까 가만히 기다리니까 한 달에 확 올라. 이것도 그래. 20%가 올라갔다. 한번 차트를 보면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24% 올랐는데 맞아요. 보면 많이 올라. 한 11만 원 정도까지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한국조선해양 그러면 15% 상승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보면 급등해 중심선도 돌파해 중간은 그러면 한 2만 5천 원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20%잖아요 앞으로. 네.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보면 한 6천 원 정도까지 가면 지금 4,800 한 20% 정도 되고요. 네. 자, 그런데 또 소형주들이 있어요. 만약에 동성 하이텍이다. 그럼 그건 이것은 다 올라왔잖아요, 금방. 밑에서부터 4,500원부터 지금 만 원이에요. 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이걸 더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목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 싶으면 좀 안전한 걸 좀 원한다 그러면 네.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이 좀 더 지금 일본 조선사 있죠. 일본 네. 조선사들은 지금 전부 다 적자예요. 아. 일본 조선사가 두 개가 미쓰이 조선하고 나무라 증권 조선이 네. 있는 이 회사가 막 해서 크게 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 적자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대로 흑자로 돌았을 거 작년부터. 그래서 뭐 지금 대형 조선사 우리 3사는 뭐 사도 10% 20%는 충분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네.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다. 뭐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싼 거 쫓아다니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박준영 운용형님의 투자 전략도 체크해 볼게요. 조선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수주 잔고가 중요하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수주 잔고가 지금 2년치인데 2년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출액이 감소된 상태에서 2년치라는 거죠. 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황이 좋을 때요. 연간 매출액이 13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1년치 수주 잔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매출액이 떨어진 상태니까 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작년도 수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 자체가 낮아요. 예, 과거에 170인데 지금 120대 성과를 받았고 그래서 이익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업황이 빠르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성과 네. 자체를 본다 한다면. 그래서 낮은 수상 잔고 같다 면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인데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조선주가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저 하긴 박준영 형이 본래 조선주 싫어한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조선주 매매한 적 없어요. 2010년도에 잠깐 매매하고 한국조선해양 옛날 현대중공업 있죠. 14만 원 못 넘어간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주식인데 지금은 단기 반등입니다. 보시다시피 굳이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거든요. 조선주 갑니다. 저도 10% 20% 갈 것 같아요. 반등. 어떤 주식이라도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는 거니까. 그게 반등의 한계인데 즉 위가 닫혀져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PBR로 따지면 주가가 싸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작년 1조 3천억 적자 났고 올해 적자입니다. 그다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생각해야 되죠. 발행 주식 수가 2억 7천만 주인데 지금 6억 7천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증자해가지고. 이게 3배 늘어나. 대신 한국중공업은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싸요. 이게 싸지가 않죠. 그렇게 따진다면. 밸류션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PBR 0.34, 배당금 1년에 4% 5%의 배당 수익률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가거든요. PBR 0.34배에서. 상대적으로 배당도 안 주는 조선주 쪽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상대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매매를 한다면 다시 표 좀 보여주시면 저는 지금 시장 업황이 좋아진 게 LNG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LNG 보냉주 쪽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중소형 규모. 저는 제가 조선업 쪽 투자를 안 하면서도 제가 공개방송 얘기할 때 왜 삼성중공업을 사느냐. 한국카본이라든가 HSD 엔진을 사라. 중소형 규모. 이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LNG선이니까 보냉지 사야 되거든요. 하이텍이라든가 HSD 엔진 같은 경우도 LNG선에 대한 엔진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 회사 흑자 전환했고.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종목 선택의 문제인데 굳이 매매한다. 저는 지금 매매한다 한다면 대형주 쪽에서는 저도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네. 사야 되고 그다음에 HSD 엔진, 그다음에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중소형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조선주 투자 대응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기대감에 무조건 휩쓸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NG에 국한된 호재라는 것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관련 종목 한 가지 체크해보고 갈게요. 두 분께서도 앞으로 탑픽 종목으로 둘 중에 하나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좀 찝어주시기도 했는데 관련 종목 상담 올라와서 진단해보겠습니다. 주식사랑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한국조선해양
매수가가 82,500원이라고 하시네요. 비중은 2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국조선해양이요. 네, 비중 그대로 두고요. 네. 30% 이상 집중할 종목 아니니까 그대로 두고 10만 8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도 원하시면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9만 8천 원 기본적으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하시고 20%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한 10만 5천이나 11만 정도 가면 그때 팔고 나오시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되면 싼 가격에 팔면 아주 잘 샀기 때문에 물론 잘 가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밑에 뭐 급락했을 때 그때 하고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박준영 운용령님은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이 종목은 매매의 관점에서 매매해야 될 것 같고요. 85,000원에서 이번 상승 국면의 반등은 일단 98,000원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길게 보면 저도 11만 원 정도까지는 뭐 중기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98,000원 1차.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11만 원 정도까지 보유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000원 그리고 11만 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련 종목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직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이 좀 눈앞에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들이 워낙에 상승을 하는데 앞으로 좀 개선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체크해 주신 포인트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온 우리 시장 내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양봉을 기대하면서 내일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글로벌 시장 경제 제재 해제 완화 재개 이런 거 기대감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각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우리 국내에도 그린 뉴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련하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게 가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강력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기 부양 회복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작용되고 지금은 이제 빠질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엔데믹 정도 풍토병처럼 점차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 대응 해소됐어요. 만약에 완전히 치료가 된다, 없어지면 기대감 다 반영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빠질 수가 있거든, 주가도.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경제 제재도 완전히 다 풀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하니까 기대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가다가 좀 올랐다 또 있다가 안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목표가 제가 2025포인트라 그러는데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50포인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천천히 종목별로 차별적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형주는 막 급등할 때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정말 진검승부의 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력 있는 분들만 돈 버는 시대가 이제 왔다. 그래서 그동안은 세월이 벌어졌다. 지금부터는 내 실력으로 본다. 이런 꼭 생각하셔서 경기 부양 수혜주도 뭐 잠깐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단기 매매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검승부의 장이 드디어 시작된다 하셨는데 실력 있는 사람만 돈을 번다. 계속해서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전문가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꼭 돈을 벌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박준영 운용령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예, 뭐 단계적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박스코인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지난주 제가 1855에서 1950, 그 다음에 이제 1900에서 1980. 지난주 제가 1950에서 2030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내일 모레밖에 없는데, 2050, 2080 정도, 21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근데 지수는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개인 투자가들, 인버스 쪽에 지금 배팅을 오신 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지금도 지금 보면 3월 19일 이후에 2조 원 넘게 지금 인버스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래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국면인데 주가 빨리 가겠습니까? 확인하고 가는 거죠. 경제 재개라든가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주가는 쉽게 하방이 지지가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움직여서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종목 10%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2100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올라간 상태의 종합주가지수가 은퇴가는 종목 중심으로 지금 2030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른 것들이 빠지겠습니까? 최근 올랐던 은퇴 관련 종목이라든가 전기차 관련 종목도 쉽게 안 빠지거든요. 주가 안 빠집니다.
다만 올라가는 속도 빠르게 가지 않죠. 그래서 주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빠질 때 자신 있게 주식비를 늘려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 따라가서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전략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소외를 받았던 가치주 중심의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치주는 대부분 코스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순환 상승입니다. 그들 쪽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워낙 소외를 받아서 순환매 차원에서 미국 시장도 지금 그렇죠. 기술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코스피도 어느 정도 순환 상승이 끝난 것 같아요. 조선주, 약간 철강주가 조금 부진한 것 같고 화학주, 롯데케미칼 중에서 약간 좀 더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이슈와 실적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 현재 시장 자체는 이슈 모멘텀 장세거든요. 거기에 다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수가 상승이 어려우니까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인데 이슈는 이슈 모멘텀 있는 정도, 정책 수혜주, 실적 성장하는 종목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망은요. 하지만 이렇게 증시 올라간다고 너무 신나서 막 사들이지 마시고요. 냉정하고 꼼꼼한 판단하신 후에 안전하게 수익 내는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400명의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야인시대 리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